인성을 가꾸면 가정의 행복도 쑥쑥 자란다. 가족의 습관과 가정 문화가 제대로 뿌리 내릴 때 비로소 그 희망은 싹트기 마련. 인성이라는 사랑의 돋보기로 가정 행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자. 인성교육 전문가 박완순 박사의 가정에서 시작하는 인성 공부. 인성으로 바꾸는 가정 문화. 안녕하십니까. TV특강 행복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각 가정마다 보면 그 가훈이라는 게 있잖아요. 진실된 사람이 되자, 근면하게 살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도 다 있으시죠? 예, 저는 제가 지었는데요. 재밌게 살다, 의롭게 죽자. 괜찮습니까? 가슴에 와닿습니까? 예, 그렇게 적어놨는데 이제 잘 지켜질지는 모르겠고, 그 집안의 가훈을 들여다보면 가풍을 좀 어느 정도 느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도 그 인성에 관한 인성 교육이 또 토대가 되는 게 가정 문화라고 하는데, 그 가정 문화에 대해서 또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3강째인데요. 자, 인성 교육 전문가죠, 박완순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세 번째 만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까이 서주시고요. 네. 자, 우리 박완순 박사님은 혹시 가훈 뭐라고 정하셨나요? 짧고 굵은 내용입니다. 네. 경험하라. 경험하라. 네. 뭐든지 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은 걸 경험하셨나요, 박사님도? 경험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고요. 네. 제가 자식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살아가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고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경험하라, 이런 주의로 그들한테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가풍의 가훈인가요? 아니면은 박사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만드신 건지요? 그런 제가 제 세대에 제가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 자식들을 위해서 만든 가훈입니다. 네, 멋집니다. 네. 자, 오늘 박완순 박사님과의 세 번째 만남인데, 세 번째 시간에는 어떤 내용? 네, 가족의 성격을 파악하고 인성이 뭔지를 아셨으면 그분들을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 분위기를 어떻게 잡는가, 그것을 우리는 문화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네. 가정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세 번째 강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그럽니다. 네. 안녕히 지내셨죠? 네. 날이 추워지고 더워지고 계절이 바뀌듯이 자연이 순순한 모습으로 자기의 순환을 거듭하듯이 인간 또한 똑같습니다.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이 생기고, 자식이 또 번창해서 후대가 생기면 또 위에 분은 돌아가시고 밑에 아이들은 또 크고, 자연의 순환과 똑같은 이치를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서, 그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거기에서 부모는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오늘 1강, 2강을 잠시 복습을 하면서 말씀 계속 드리겠습니다. 1강에서는요, 인성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어가는 꼴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 됨됨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곧 어른으로 가는 정신세계의 틀을 갖추는 것이 인성교육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과정을 한마디로 크게 성이라고 설명을 해서, 남성, 이 말은 남자아이가 남자 어른이 된 것을 의미하고, 여자아이가 여성이 되는 것을 어른이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마치 남자 대학, 여자 대학이라고 할 때 자자를 써서 대학생들을 어린이로 봤다가 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어른이 되면 남성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 고등학교라 그러지 남성 고등학교라고 안 그래요. 요 남자 여자의 공통점이 사람이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을 길도자를 써서 도리를 다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도리 바깥으로 벗어난 사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영어, 컴퓨터, 골프, 수학, 축구, 배구, 농구, 야구, 피겨스케이트, 술 먹고 바람 피고 싸움박질하고 컴퓨터 게임에만 몰두한 사람, 그 사람이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신체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옆으로만 나가는 것을 채찍과 당근으로 안으로 넣어서 어른 만드는 행위를 우리는 교라고 했어요. 교.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까지 첫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 되어가는 꼴이라고 하는 이 성을 사람마다 되어가는 꼴이 다르다 해서 성격 분석을 통해서 개성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냈고 이 끄집어낸 개성에 봄형, 여름형, 가을형, 겨울형이 가지는 자기의 특성, 자기의 장점 이거를 설명드렸어요. 그것을 설명드린 이유는 인간 관계에서 부모님이 자제분을 교육시키는 관계에서 또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는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고 상대방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둘이 대문을 밀고 닫다가 남이 들어오지 못하게 가운데 막대기를 가로지르는 거. 이것을 뭐라 그랬죠? 빗장이라 그랬죠. 이 빗장을 한자 말로 관이라고 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 짓는 거 관계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야 빗장이 질러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각의 개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계절별 성격 특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게 1강, 2강을 간략히 추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성격 파악과 인성의 정의를 알고 난 뒤에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로서 집안 전체를 앞으로 이끌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분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그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역량을 발휘해서 식구들을 한 방향으로 모시고 가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인성으로 가꾸는 가정 문화입니다. 부모님이 진정한 CEO다. CEO가 무슨 말입니까? CEO란 최고 경영자란 뜻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집안에서 최고 경영자는 누구예요? 부모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최고 경영자인데 과연 최고 경영자들이 갖춰야 될 부모님의 정신세계의 틀이 있냐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 지휘자와 리더십이라고 써놨습니다. 자, 손을 한번 들어주십시오. 손을 한번 다 들어보실래요? 크게 흔들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방청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까?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북쪽이 어느 쪽인가 북쪽을 탁 가리켜 보십시오. 하나, 둘, 셋. 자, 여러분 상대방을 가만히 보세요. 북쪽을 가리키라고 했는데 다 달라 북쪽이. 저기 MC 보시는 분은 이게 북쪽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이게 북쪽. 이쪽 사방에 다 북쪽이 다르다라고 나왔어요. 손을 내리십시오. 이 현상이 여러분께 주는 의미가 뭡니까? 어디가 북쪽인지를 정확히 아는 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휘란 말은 지는 가리킬 지예요. 휘는 휘두를 휘자예요. 이렇게 휘두르다가 야 이쪽으로 가는 것이 북쪽이니 이쪽으로 가자라고 지적하는 거. 이걸 뭡니까 이게? 이게 지휘예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끄시면서 야 우리 가족은 이렇게 가자라고 방향을 정할 때 부모님이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이쪽이 좋겠다라고 모시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북쪽이 어딘지 아세요? 남쪽이 어딘지? 방향을 모르고 아무데나 가리키면 같이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요. 그래서 지휘자를 제대로 못 만나면 부하 직원들이 고생한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부모님이 방향을 못 잡으시면 아이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학교에서도 똑같죠. 교수님이 방향을 못 잡아주시면 아이들이 방황하잖아요. 집에서 똑같아요. 회사 똑같고. 리더십이란 이런 지휘자가 갖춰야 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데요. 리더십이 무엇인가? 수많은 학자들이 리더십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러나 100명의 학자들이 정의를 내리면 리더십의 정의가 127개가 나와요. 150개도 나오고 각자 다 리더십이 이거라고 얘기를 하시나 리더십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이질적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구성원이 됐잖아요. 그들을 교육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시키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어른이 되죠. 내가 속한 조직의 구성원들을
리더가 교육으로 어른을 만들어서 동일한 목적이라는 뭡니까? 나도 좋고 자식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음과 동시에 가족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일로 인해서 사회도 좋아야죠.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 전체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목표를 성취토록 안내하는 정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구동성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정리를 해놨어요. 리더십 그러면 여러분은 이구동성이라는 단어만 딱 떠올리시면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질적인 성향의 개성을 가진 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어른으로 만든 뒤에 야, 이쪽이 북쪽이니 이쪽으로 갑시다 라고 동일한 목적을 성취토록 안내하는 어른의 정신 프로그램, 이게 리더십입니다. 정의 확실히 가지고 가셨죠? 누가 물어보셔도 이 뜻만 가지고 계시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어느 조직에 가서나 딱 정리가 됩니다. 이게 없으면 리더십이 수천 가지가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리더십 강의를 듣고 리더십 책을 읽은 사람한테 리더십이 뭐냐고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하나 간단하게 이구동성이라는 단어로 정의를 내드렸으니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같은 분들을 다 모으고 이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방향이 좋은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북쪽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뭘 보고 하셔야 돼요? 나침판을 보고 연구를 하셔야죠. 근데 우리 집 식구들을 어디로 모시는 게 좋겠다? 무엇으로 아실 수 있어요? 그거는 부모님이 고민을 하셔야 돼. 고민을 하시는데 그들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 중에 문화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집안 문화가 어떻다, 가정 문화가 어떻다, 교통 문화가 어떻다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 문화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인 교육입니다. 이 문화가 무슨 말입니까? 문화. 이게 무슨 문자예요? 크게 답해서 무슨 문자예요 이게요? 글월문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글월문이라는 뜻은 문자, 문학 이렇게 얘기할 때는 글월문이에요. 그러나 요새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 그러죠. 인문학. 일대 인문학은 글월문이 아니에요. 문화할 때도 글월문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 국민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궐월문이에요. 궐월. 궐은 궁궐, 대궐 할 때 궐이에요. 월은 월담, 월장, 뛰어넘다. 추월 이럴 때 뛰어넘는다 할 때 넘는다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궐을 넘어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양반들이 성 안에 살았죠. 성 안에 사시던 분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데 낮에는 성 밖에 계신 서민들이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의 일을 도왔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성문을 닫으면서 이분들 다 나갔죠. 그렇죠. 근데 낮에 들어와서 일하시던 분들이 양반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우아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돈이 돼 있고 자식을 가리키는 모습도 본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밖에 저녁에 집안으로 나간 이 서민 평민들이 이 양반들이 하는 행동과 정신세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서 이들한테 퍼뜨린 거예요. 즉 이들의 생각이 어디를 넘었어요? 담을 넘었죠. 동서남북 성의 벽을 넘었잖아요. 대궐을 넘어서 나온 이분들의 정신체계를 우리는 문화라 그래요. 이해되시죠? 어머니 아버지가 자식들이 아직 뭔지 모르잖아요. 어린 나이에 모르죠.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정신세계와 행동을 아이들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 이럴 때 어머니 아버님은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하시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강조하셨지 라고 하는 생각이 어머님 아버님의 울타리를 넘어서 누구한테 왔어요? 아이한테 왔잖아요.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중심 세력이 되는 부모님들이나
그 사회 리더층이 올바른 정신세계와 행동세계의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틀이 넘어서 여기를 축축히 적시면 문화에 뭐라 그래요? 문화에 젖는다 그러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젖는다가 무슨 뜻이에요? 뭐가 넘쳐나야 내가 거기 빠져서 젖을 거 아니에요. 이 넘쳐나는 정신세계를 문화라 그래요. 행동세계도 같이 문화라고 얘기하고, 문화에 대한 뜻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잡아가실 수가 있어요. 문화는 사실은 문덕교화라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문덕교화. 덕이 뭡니까? 여기 북극성이 있어요. 북극성 주변을 많은 별들이 일정하게 돌죠. 얘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북극성이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도는데, 이 별들이 얘를 중심으로 일정하게 도는 현상을 한마디로 덕이라 그래요. 덕. 근데 북극성이 갑자기 이리 확 와버렸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막 쫓아와서 이 뒤를 돌 거 아니에요. 돌면서 뭐라 그래? 막 옮겨오면서 요분의 덕이 변했다 그러죠. 여러분, 변덕이란 말 써요, 안 써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하시던 분이 갑자기 이 중심 세력이 바뀐 거예요. 이게 변덕이에요. 변덕. 뭐가 바뀐 거예요? 하던 대로 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당신 덕분에 잘 산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움직이지 않고 덕을 가만히 가지고 계시니까 그것을 내가 나누어 가져서 잘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분들이 무슨 잘못된 일이 있어서 어디에 가실 때 언론 인터뷰에 보면 꼭 뭐라 그래요? 본인의 부덕의 소치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부덕의 소치가. 좋은 일만 하도록 중심 세계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검은 거, 틀린 거 막 이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중심 세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말이 부덕이에요, 부덕. 중심 세력이 없었다는 얘기야, 내 정신 세계에. 그래서 부덕의 소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덕교화를 줄여서 문화라 그래요. 집안의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의 총 리더로서, 야, 우리 집안은 이렇게 나가자, 너 대인관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신세계 기본 틀을 가진 게 문덕교화, 즉 문화란 단어 뜻이에요.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많은 분들이 저런 말을 쓰시잖아요. 다문화 가정.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문화 가정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문화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건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문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 순간 이 북극성이 몇 개란 뜻이에요? 여러 개란 뜻이. 뭐가 오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다문화라는 단어를 정말 조심해서 쓰셔야 돼. 그분도 이미 우리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들을 다문화라고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첫 시간에 왕따가 왜 생긴다 그랬어요? 부모가 자기 집 동네에 장애인 수용시설이 들어온다고 데모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자기네들은 분리를 행동을 해놓고 아이들한테는 서로 잘 살기라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 다문화라는 단어 우리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자. 그들 자체도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다 품어야 돼요. 다문화라는 말을 쓰는 순간 분리해요. 제가 이거를 조금 위험스러운 단어이나 여러분한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바로 고칠 수 있는 애를 썼으면 좋겠어요. 군에서 제가 군인 장교 그리고 최급 지휘관들을 모시고 많은 강연을 하는데 그분들이 군에서 이런 얘기를 쓰신다. 저 아이는 예전에 고문관이었다 그래요. 고문관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능력이 좀 떨어져서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이래. 고문관이라고 별도로 취급을 했다는 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군인으로 취급해줘야 같이 따라오지. 그랬더니 말을 고문관 대신에 그 다음에 사랑이 필요한 사병으로 바꿨어요.
그러더니 관심이 필요한 사병으로 바꿨어요. 다 무슨 소리예요? 분리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하는 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군인을 부를 때 지휘관이 어이 쫄병 그러면 걔는 쫄병의 모습으로 와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용사 부르면 무슨 모습으로 옵니까? 용사의 모습으로 오죠. 자기 부하를 자기 스스로 관심이 필요한 사병, 사랑이 필요한 사병이라고 불러놓으면 그 아이는 그 호칭과 동시에 그 모습으로 간다는 얘기.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녀분을 어떻게 부르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아이를 취급하세요? 너는 왜 옆집 애보다 못하니라고 말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못한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가지는 엄청난 함정이고 큰 잘못이에요. 자기 아이를 스스로 낮게 만들어버린다. 여기에 이 단어에서 지금 문화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문화는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정해놓은 이 성벽 밖으로 넘어나는 부모님의 정신 체계가 그 아이의 그 가족 구성원의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모든 것을 지배한다. 식물과 땅의 관계. 강화도 아시죠? 강화도에 순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죠? 이 뿌리가 빨개요. 근데 강화도에 요새는 다리가 김포하고 있는 다리가 생겨서 지금은 더 이상 섬이 아니잖아요. 근데 강화도의 순무를 뽑아서 김포에 갖다 심어요. 얘가 어떻게 되게요? 그 다음에는 전혀 다른 종자가 돼버려요. 전혀 다른 종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땅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땅에 심느냐가 그 아이의 일생을 좌지우지해요. 어떤 정신세계에 그 아이가 있느냐가. 제가 태국에 오래 근무했어요. 태국에 오래 근무하면서 마당에서 배추가 먹고 싶어서 한국에 배추 씨를 갖다가 거기다 심어봤어요. 첫 해에는 배추같이 모여요. 이렇게 배추 같은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배추 씨를 빠져서 또 심잖아요. 다음에는 배추 속이 안 돼. 속이 없어요. 배추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려요. 이렇게. 이게 속이 열리질 않아요. 뭐 때문에? 땅과 기후 때문에. 이렇게 문화가 큰 거예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 행동이 그 아이의 1년, 2년 뒤에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두 번째,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첫 번째, 지배한다. 모든 문제의 근원 가만히 보세요. 문화가 모든 것을 지배해요. 분만실에서부터 학교 가고 교회 가고 절에 가서 템플 스테이 하고 군대 가고 세금 내고 그리고 동사무소 가서 일 보고 맨 마지막에 장례식, 분만실에서부터 장례식까지 모든 게 연결돼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한 군데가 펑크나면 전체 일이 진행이 될까요? 안 돼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봄 다음에 겨울이 안 옵니다. 뭐가 와요 가운데? 여름과 가을이 온다니까요. 문화는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분이 본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무슨 잘못이 있게요? 절차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그 아이의 잘못이라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모든 잘못은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도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화예요. 가정 문화예요. 전체가 연결되어 있다. 이거 철저하게 몸에 담고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 바람과 우유 가격. 저게 무슨 뜻입니까? 바람이 불면 우유값이 올라간다. 이해가 되세요? 바람이 불면 우유값이 올라간다.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하나,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먼지가 일죠. 먼지가 일어서 먼지가 풀숲에 앉았어요. 그러면 그 풀을 누가 먹어야 돼요? 소가 먹어야 되잖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지. 우유 생산량이 줄어들죠. 우유값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바람이 불면 우유값이 올라요. 이 사회의 어른이, 집안의 부모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행동 하나가 사회 전체를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가정이 곧 국가다. 제가 우리 가정쯤이야 천만에요. 엄마 아버지와 자식 둘이 있다. 가정이죠. 가정 몇 개가 모이면 뭐예요? 무슨 동이죠? 동이 모이면 구가 되죠. 구가 모이면 시가 되죠. 시가 모이면
도가 모이면 나라가 되잖아요. 중심이 누구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안 돼요. 본인이 중요하다고 느껴야. 첫 시간에 레몬 하면 뭐 나왔습니까? 침 나왔죠? 레몬 하면 침 나오듯이 내가 중요하다고 느껴야 내 스스로한테서 향기가 나오고 중요한 사람처럼 역할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나라 전체의 주인공이에요. 전체. 이거 없으면 씨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느끼고 사세요? 그렇게 느끼고 사셔야 꽃집에 오래 있으면 꽃향기가 난다 그랬잖아요. 화장실에 오래 있으면 무슨 냄새 나요? 왜? 화장실 문화에 젖어서. 맞죠? 여러분은 이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이 주인공인 가정의 최고 리더란 말입니다. 세 번째, 저지를 지향한다. 여기죠. 가꾸지 않으면 무너진다. 아무리 여러분이 가꾸려고 해도 모든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편하고 즐겁고 쾌락적인 거로 따라가죠.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따라가는 것을 누군가는 막아줘야 돼. 여기에 있는 서민들이 이분들의 행동을 보고 즐겁다라고 느낀 것은 우아하고 품위가 있거든. 근데 그분들은 절제를 하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곁불을 안 쬐고 배고파도 구걸을 안 하고, 그렇죠? 남한테 어려운 부탁 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봤기 때문에 나와서 그걸 따라간단 말입니다. 저것은 문화는 가꾸지 않으면 끝없이 밑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분들이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에 잘못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유를. 그 아이들이 여기 이렇게 산이 있는데 여기가 얕고 재밌어요. 눈썰매 막 타고 좋아. 여기서 계속 놀아요. 근데 부모님이 여기서 얘가 놀다가는 이 산을 넘어 이쪽에 있는 더 큰 즐거움과 흔히 얘기하는 성공의 장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모님이 얘한테 인식을 시켜주면 전자오락에 계속 빠져 있을까요? 야, 너 이렇게 넘어가면 전자오락보다 몇천 배 더 즐거운 기쁨과 성공의 장이 있다. 요거 인식만 시켜주면 이 아이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결과와 적이 있다는 확신만 심어주면 모든 아이들이 넘어가요. 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하면 영원히 여기에 머무르게 되나, 벗어나서 이렇게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넘어가면 여기에 훨씬 더 멋진 세계가 있다. 이것을 알려줄 임무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계시냐 말이에요. 그게 문화가 주는 어마어마한 교훈이에요. 문화를 부모님이 그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어떻게? 보십시다.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 많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물어봐요. 엄마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엄마 뭐라 그러게요? 일로 와. 쓸데없는 거 묻지 말고 영어 공부하라고 보낸다. 어마어마하게 큰 뜻이에요. 이게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어머니가 정신이 깨이지 않으면 그 자식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 깨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시간에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아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난자가 있어요. 여기 정자가 있어요. 많은 정자들이 난자 옆에 오면 제일 빨리 온 정자가 탁 결합을 해서 아기가 된다고 알고 계시죠? 이거 아니에요. 난자가 제일 빨리 온 애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많은 정자 중에서 이 난자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제일 강한 사람, 나하고 제일 성질이 다른 정자를 하나 딱 골라요. 골라가지고 너 딱 찍어요. 그러면 정자가 네 마님 하고 인사를 딱 해요. 인사를 딱 하고선 여기에 딱 들어가는데요. 정자 앞에는 이런 첨체라는 물질이 있어요. 첨체. 이 첨체라는 물질이 딱 들어가면서 이게 녹으면서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얘가 녹는 거예요. 이게 특공대예요. 들어가면서 이게 녹아서 구멍이 생기면 이건 다 없어졌죠.
없어지고 나면 정자가 탁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정자를 여기까지 모시고 왔던 정자 꼬리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에너지 발생 장치가 있는데 얘가 탁 끊겨버려요. 얘 임무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정자가 딱 박히면 이때부터 모든 정자를 키우는 것은 난자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예요. 이때 아버지는 여기까지밖에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탁 집어넣으면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 그래? 이런 현상을. 이 여인이 정자를 선택해서 제일 강한 놈을 골라서 자기의 짝으로 삼는 이 현상을 자궁전쟁이라 그래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탄생은 다 여인의 선택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을 하지 않으셨으면 자식들은 죽어도 안 나와요. 다 여인이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궁전쟁이라고 얘기를 했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많은 분들이 다 포기해도 자기 자식은 어머니가 포기해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예를 보십시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희야 아시죠? 손가락인데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 어머니는 너는 할 수 있다 그러시잖아. 그게 어머니의 뭐예요? 덕이에요, 덕. 어머니가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어머니를 빙빙 돌면서 어머니의 뜻대로 움직여주잖아요. 그리고 요거 오늘 집에 가셔서 기회 되시면 꼭 보세요. 나의 왼발이라는 이 아르헨티나 영화인데 온몸이 다 불구해요. 발가락 하나만 움직여. 어머니가 절대로 얘는 포기 못한다. 아버지조차도 얘는 포기한 거예요. 다. 온 식구가 다 포기했는데 어머니만은 쟤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선택해서 낳은 아이라 얘한테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온갖 역경을 이끌고 해요.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몇 번을 흘렸는지 몰라요. 어머니만이 자기 자식을 끝까지 덕으로 다스린단 말이에요. 얘가 어마어마한 화가가 됐어요. 발가락으로 그리는 화가. 그래서 결국은 간호사하고 결혼까지 해요. 온몸을 전혀 못 움직이나. 이게 어머니의 위대함입니다. 문화의 위대함. 모든 것을 포기할 때 유일한 후원자가 누구예요? 어머니예요. 여러분은 정신세. 그래서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뭐 때문에 강한 거예요? 이 정신세계. 이 덕 때문에 강한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이란 말이에요. 가정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정신세계입니다. 정신세계가 딱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 나는 이 방향으로 가고 싶다. 너도 이 방향으로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어나운서님 말씀하신 가훈을 얘기하잖아요. 가훈. 그 가훈이 무엇인가 설명드리죠. 무지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거는 꼭 우리 어머님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1969년도 7월 21일 인간이 최초로 달나라에 발을 디딘 날이에요. 암스트롱이 달에 자기 족적을 남긴 날이에요. 그런데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미 우주항공국의 우주 계획에 두 가지 큰 발명품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PC예요. PC. 이때 처음 생긴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형상 기억 합금이에요. 요걸 왜 만들었냐 하면요. 인공위성이 있으면 이렇게 안테나가 있잖아요. 안테나를 달고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인공위성을 쏠까 고민하다가 이게 지구면 지구 궤도 마이너스 1도씨 이 높은 곳에 인공위성을 쏴 올려야 되겠는데 도저히 달고 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마이너스 41도씨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니켈과 크롬을 가지고 형상기억 합금이라는 이름이 니켈과 크롬으로 형성된 건데요. 니켈과 크롬을 가지고 이 안테나를 만들어요. 근데 이 금속은 자기를 만들었던 당시의 온도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온도가 되면 아 나는 그때 이거였지 해가지고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1도씨에 이런 안테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로켓 한쪽에다가 우그로 틀어서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쏴요.
궤도에 올라갔지 스위치를 눌러서 얘를 탁 열면 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1도씨에서 나는 안테나였는데 해서 혼자 축축축 퍼져나오는 거예요. 이게 형상기억합금이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지? 미국은 형상기억합금을 우주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아폴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20년 뒤에 야, 이 금속이 되게 재밌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는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회사이다 해가지고 이 형상기억합금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여성의 속옷에 집어넣었잖아요. 속옷에. 와이어에. 그래서 형상기억 브라가 있잖아요. 36.5도에서 이쁜 와이어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옷 밑에 집어넣어서 입다가 빨면 이게 우그러지잖아요. 근데 다시 몸에 차면 36.5도를 얘가 느끼면 어떻게 돼? 원래 모습으로 이쁘게 돌아가잖아요. 이게 형상기억 브라예요. 제가 집에서는 돌아가면 집에서 머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분리수거하고 이거 제가 하거든요. 그럼 다림질 누가 해요? 다림질 누가 하세요? 집에서. 낭부님은 행복하신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다림질 제가 해야 돼. 제가 부인 보고 다림질 해달라 그러면 혼나요. 각자 일은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이렇게 혼난다고. 그래서 다림질을 내가 할 시간이 없고 하니까 형상기억 드레스 셔츠 이런 거를 일부러 사서 입는 데니까요. 그냥 열었다가 마르기만 하면 입어요. 그냥. 그러면 얘가 36.5도로 기억하고 또 웬만큼 펴져요. 보십시오. 같은 형상기억합금인데 우주 개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아폴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형상기억합금을 여성의 미를 추구하는 사람은 여자 속옷에 집어넣었잖아요. 같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걸 비존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오면 이게 뭡니까? 이게 집안의 가훈이에요. 우리 집안은 아까 어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의롭게 살다가 재미있게 살다가 의롭게 죽자라고 하면 우리 집안에서는 그렇게 살다가 일을 저질러도 부모님이 너 잘했어라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아빠 나 재밌게 살라고 이렇게 하다가 사고 좀 쳤어. 그럼 아빠가 혼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그랬구나 라고 걔를 키워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이 가진 사고 체계가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가훈의 의미를 정확히 아셨죠? 비존과 이념, 이것을 먼저 설정을 하시는 게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집안을 리드하는 첫 번째 정신세계예요. 그러다가 정신세계는 그렇게 틀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방향으로 나갈 행동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 따라오게 만드는 게 뭡니까? 올바른 상징을 조작한다고 돼 있어요. 상징이라는 말의 의미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 있으나 상징이 무언가 한번 봅시다. 어머님이 야, 우리 집안은 재미있게 살다가 의롭게 간다라고 이걸 정해놨어요. 그러면 이 끝에 무슨 일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는 많은 행동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행동을 부모님이 인위적으로 정해놔야 돼.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그런 걸 정해놨나 한번 봅시다. 이게 뭡니까? 화장실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이 사회의 리더 되시는 분들이 요거는 화장실이라고 우리 상징적으로 서로 약속을 하자 해서 이걸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정해놨는데 남자분이 일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행동이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나운서님 가끔 들어가시죠? 이게 농담으로 드리는 거예요. 갑자기 긴장하시네. 이게 화장실인 것은 이 사회의 중심 세력에 있는 분들이 다 같이 이거를 정해놓고 약속으로 지킵시다 라고 상징을 조작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 뭡니까? 요것도 화장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끔 있는 모양이야. 실제로 저 화장실에 이런 표시가 있는 화장실이 있어요. 없는 걸 만든 게 아니고. 요건 뭡니까? 요거는 남성, 요거는 여성을 표시하는 거예요.
남성은 요걸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남성의 요거는 창과 방패예요. 요거 옆에 거는 요거는 여자의 거울. 그래서 남성 여성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야, 우리가 한 방향으로 가자. 서로 혼란스럽지 않게. 요거는 뭡니까? 신호등 아니에요. 빨간불에 서라. 노란불에 대기하시오. 파란불에 가라. 왜 정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의 표준을 상징적으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요건 무슨 뜻입니까? 이것도 신호등 아니에요? 그렇죠? 요거는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배웠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상징이 넘어 나왔지. 걸월. 그래서 문화가 된 거란 말이에요. 또 요거는 담배 피지 말아라. 요거는요. 60km 초과하지 말아라. 요거는요. 30km 미만으로 가지 말아라. 최저로 달릴 때 30km까지만 허용이 된다. 그 밑으로 달리면 다른 교통하고 부딪히니까 달려라 얘기하죠. 요건 뭡니까? 요거는 휴지통. 이 많은 것들이 다 뭐예요? 이게 상징을 조작해서 우리 이렇게 행동을 통일합시다라고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집에서 부모님들이 문화라는 이름으로, 정신세계는 가훈 이념으로, 행동세계는 이러한 절차를 정해놓는 거예요. 이것을 부모님들이 하시면 가정 문화가 형성되는 겁니다. 형성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동 면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자세는, 공부할 때 자세는 어떻게 좋겠다.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어떤 식사 자세를 가져야 좋겠다. 그리고 정보 전달,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저보세요 이거 아니라고 했죠. 뭐라고 해야 돼요? 네, 네 누구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밖에 외출 허락받을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6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엄마, 나 지금부터 누구랑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언제 돌아올게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하는 행동을 한꺼번에 주면 어머니가 오케이, 아니면 가지 말아라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행동을 상징적으로 틀을 잡아서 그들한테 내려준 거예요. 이게 문화란 말입니다. 피하 구분, 적과 아군을 구분해라.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를 알아서 우리 집안이 어떠한 경우에도 최고로 좋은 집안이고 우리 부모가 좋고 내 자식이 좋다는 생각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집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제가 조금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하는 행동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자제분한테 어린 나이부터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돼요. 소리 내지 말 것, 양손 쓰지 말 것. 우리는 포크 나이프 쓰는 민족이 아니에요. 한 손이. 수저를 동시에 들지 말 것. 그리고 이걸 고이고 수저, 젓가락질 하지 말 것.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음식을 입으로 올려가는 동물이 누구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모든 동물은 음식으로 머리가 간다. 사람은 음식을 입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뚝 받치고 이러고 이러고 하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 이게 여기까지 못 올라오잖아요. 어른이 이 틀이 잡혀 있지 않으면 아이는 그대로 따라보고 배워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이라도 꼭 실천해 주세요. 그것이 그 아이의 전문 지식을 키워서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첫 번째 열쇠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전문 지식이 있어도 결국은 중간에 도태돼요. 왜 도태되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같이 공부를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러한 아버지의 이념과 행동을 그대로 잘 따르면 야 너는 정말 잘하는구나 해서 그 아이를 감탄을 시켜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야, 너 참 잘했는데 네가 더 하고 싶은 게 뭐니? 그 일을 하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의뢰라 그래. 의뢰. 아이의 잘된 점을 감탄을 통해서 키워주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뒷바라지 해주는 거. 이걸 의뢰라 그래요. 조직에서는 잘했다. 표창을 하죠. 그리고 포상을 하지. 이게 영웅화와 의뢰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생기잖아요. 문화가 집안에 생겼는데 그걸 하려니까 이렇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은행에 번호표 생긴 게 언제게요? 예전에 번호표가 없을 때 은행에 가면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줄을 서는데 줄을 어떻게 서요? 은행 카운터가 있으면 이렇게 줄을 이렇게 서요? 줄을 이렇게 서잖아, 이렇게. 앞에 이러고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한 줄로 서시오. 서요, 안 서요? 안 서지. 그래서 생긴 게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번호표. 번호표가 생기니까 서 있을 필요도 없잖아. 번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시스템이 많은 문화의 질서를 잡았는데 그것도 안 지키는 사람이 있으면 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요즘 슈퍼마켓 자주 가시죠? 옛날에 그 카트를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처음에는 동전 구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제자리에 돌려놓으시오. 근데 돌려놔요? 안 갖다 놔요.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100원짜리 동전을 넣으니까 그거 찾으려고 다 갖다 놔. 요새는 100원은 에이 나 잊어버린다. 아무 데나 갖다 놔. 그래서 100원짜리가 뭐로 바뀌었어요, 요즘은? 500원짜리로 바뀌었어요. 500원짜리로. 500원짜리로 바뀌니까 너무 누구나도 다 갖다 놓고 500원 찾아간단 말이에요. 조금 있어 보십시오. 500원 에이 버릴래. 아무 데나 갖다 놓고 간다. 그러면 그때 뭐가 적용되는 겁니까? 당신을 경범죄로 사회의 질서를 어드럽혔다. 그래서 뭐가 적용돼요? 그때 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문화가 형성되고 법으로 지켜지면 많은 사람들이 또 지키죠. 법으로 강제하면 그러면 다시 뭐가 됩니까? 문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 이거를 아시면 여러분의 미래에 엄청난 방향이 설정되는 거예요. 자, 오늘의 엄청난 결론입니다. 가정 문화, 저기에서 요 문화가 주는 이미지를 이제 아시겠죠? 궐을 넘쳐나는 어른의 정신과 행동 세계예요. 이것을 갖추시는 게 부모, 가정의 CEO인 여러분들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념이 설정돼야 되고 이념을 집행하기 위한 상징 조작, 교통 신호등 같은 행동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따라오게 여러분이 안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곧 인성교육이다. 인성은 어른을 만드는 과정이고 교육은 잘못된 것을 다시 인성 쪽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어른들의 지혜다. 이 문장 하나만 딱 기억하셔도 삼강이 주는 이미지는 여러분께 된 것입니다. 자, 귀한 시간 아주 진지한 경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완순 박사님과 세 번째 강의까지 함께했는데 네. 각 가정마다 이제 그 문화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무게 중심을 좀 잡아주시면서 예. 비전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예. 사실 그 문화라는 게 뭐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각 맞습니다. 가정마다 네. 색깔이기 때문에 예. 우리 가정은 이렇게 갈 것이다. 네.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예. 그런 가정들이 있는데 오늘 뭐 그 좋은 얘기가 이제 강의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요 부모님이 예. 아이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계속 존댓말을 네. 이렇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집안의 문화라고 해야 되죠. 아주 적확한 문화예요, 그게요. 네. 자식을 나와 동등한 입장에 두고 하대하지 않으면 그 아이는 그게 몸에 밴니다. 그래서 아까 용사, 쫄병, 호칭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아주 멋진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이 저는 참 와닿았고요. 그 다음에 그 문화라는 게 한번 설정해놓고 아무것도 뭐 상징적인 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네, 네. 흐지부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도 들어요. 네. 끊임없이 그러니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한번 세워놓으면 네. 그걸 지키려고 하고 틀리다 생각하면 상의를 해서 고치시면 돼요. 구성원들끼리. 상의를 해서 고치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중한 거 두 가지를 저는 챙겼고 여러분들께서도 가슴으로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의는 다음 시간에 남아 있는데 네.
마지막은 어떤 강의를 또 준비해 오실 건가요? 이 문화를 자제분들 주위분한테 내릴 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라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이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부모로서 자식을 격려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매우 중요한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어마어마한 리더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해 주십시오. 마지막 4강 활용 점정 마지막에 이제 네. 점을 찍는 네. 마지막 강의는 다음 시간에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완순 박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요 어른의 그 역할이라는 게 부모의 책임이라는 게 참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족 구성원들 좀 모아놓고요. 가훈 없으신 분들은 우리 가정의 문화를 비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한번 그 토론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